산타페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의 QM6보다는 확실히 커지는 그런 크기가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팩트체크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르노코리아가 여러 가지 발표했어요. 성수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발표했고요. 회사명 바꾼다고 발표했고, 그 자리에서 올해 내년 공개할 차에 대한 얘기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꾸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던 단어, 그게 바로 누벨바그라는 단어였어요.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은 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게 르노랑 무슨 관계지?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일단 누벨바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1950년대 스튜디오에서 영화들을 막 틀에 박힌 형태로 대량으로 제작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아이돌 기획사 같은 거, 이런 회사에서 막 찍어내는 시대가 된 거죠. 틀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그 사이에 일하는 사람들 간의 위계관계도 명확해서 클래식한 느낌의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영화계에 있었는데, 당시에 젊은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 저렇게 하지? 좀 더 자유롭게 영화를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영화 평론가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평론가들이 영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작은 카메라와 뭐 몇 명이서 찍는 거예요, 영화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경은 파리의 길거리,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이런 데를 그냥 영화 촬영에 쓰는 거죠. 현장에서 연기하는 사람들도 저예산으로 무명 배우 이런 분들 모셔다가 영화를 촬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영화들 중에 이 누벨바그의 영향을 받은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화인 거 아시죠?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갑자기 얘기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오죠. 데드풀 같은 영화들 보면은 주인공이 갑자기 관객한테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장면들이 누벨바그 영화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에 하나고요. 지금의 르노코리아의 역사를 살짝 살펴볼까요? 2000년에 르노코리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때는 삼성 자동차였죠. 520, 525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뭐 구형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단하고 오래가고 내구성 좋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 자동차가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르노 삼성 자동차가 됐고요. 그 뒤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르노코리아라고만 했습니다. 자동차도 떼버렸어요. 이거를 좀 끼워 맞춰 보자면은 르노가 누벨바그를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의 자동차 산업이 마치 그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산업처럼 아주 틀에 박힌 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산업이었다는 거죠. 이런 산업 시대를 거쳐서 르노는 이제 좀 더 자유롭고 소규모의 행동이 빠르고 역동적이고 이런 브랜드로 거듭나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다 붙인 게 아닐까, 저 혼자 긍정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누벨바그도 프랑스 거고요. 그 다음에 르노도 프랑스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도 뭔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좋은 재료로 누벨바그 어떤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 통하지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누벨바그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관심을 끄는데 일단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르노 삼성,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파격적인 마케팅, 홍보, 센세이션한 이벤트들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나 기아 뭐 이런 브랜드들하고 힘이 딸리는 입장에서도 경쟁을 하는 분위기였다가 최근에는 수입차들하고도 뭐 판매량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변화를 예고하면서 이런 누벨바그를 선보인 건데, 누벨바그 이후에 르노 뭐가 나올지 한번 같이 보시죠. 르노 신차 만드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르노의 부산 공장, 이 공장이 같은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2000년에 지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20년이 더 지난 공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단 만들다가 그 다음에 SUV가 오고 다시 세단이 오고 그거를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장이에요. 이렇게 한 개의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거 자동차 회사에서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에 더 발전된 모습은 사실 제가 작년에 출장으로 다녀온 현대자동차의 싱가포르 혁신센터 HMGX라는 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도 아니고 차 하나하나를 들고 가서 이거 여기니까 이 공정 여기, 다음 공정은 일로 가, 이렇게 해서 로봇이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에 최종 목표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동차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아주 상징적인 상품인데 사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래의 트렌드에는 맞기
맞겠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르노의 부산 공장에서는 이미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 공장에서 만드는 차가 뭐냐면은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오로라 1, 2, 3가 있습니다. 여기서 3개의 신차를 만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신차의 출시 시기가 2024년에 올해 오로라 1이 나오고요. 2026년에 오로라 2가 나옵니다. 그리고 2027년에 오로라 3가 나오죠. 이 차들이 어떤 차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자, 오로라 1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대략적인 모습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볼보의 CMA 플랫폼으로 이 차를 만들거든요. 볼보의 XC40 같은 조금 작은 SUV를 만들었던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르노가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게 바로 오로라 1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는 지리 자동차를 여기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볼보의 지분 관계를 고민하면은 굉장히 여러 회사가 등장하는데 그 모 회사라고 불리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 여기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리에는 볼보도 있고 폴스타도 있고 지커도 있고 심지어 로터스도 연관이 돼 있고 막 하거든요. 폴스타도 여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리 계열 자동차 회사들의 뭔가 차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리의 CMA 플랫폼을 사용한 오로라 1을 르노 코리아가 만든다고 하니까 꽤 기대할 만한데? 라고 생각이 되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내연기관 모델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브리드가 주목이 되긴 합니다. CMA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국에 이미 있는 그런 차들을 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만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기대작이긴 기대작이에요. 이게 산타페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아주 많이 팔리는 그런 대중적인 SUV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의 QM6보다는 확실히 커지는 그런 크기가 됩니다. 오는 6월에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에 대한 것도 이 누벨바그 행사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 그리고 6월 말 이때 부산 공장에 공사가 시작이 된대요. 그 공사들은 보통 신차를 만들 때 그 전에 신차 생산 조립을 위한 공장 변경하는 공사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추석이나 설날 이런 연휴에 공장이 돌지 않을 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5월 달에 연휴도 많이 끼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 차로는 2026년 생산이 예상되는 오로라 2가 있습니다. 이거는 SM6 같은 세단을 대체할 차라고 말을 했죠. SM6가 꽤 오랫동안 지금 장수하고 있는 모델인데 요즘은 판매량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면서 빨리 대체 모델이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꽤 아쉬운 느낌이긴 하지만 세단의 후속으로 쿠페형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외관 시장이 아직 건재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차들이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같은 그런 모델들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기도 한데 서유럽에서는 세단 시장이 쿠페 같은 것들로 좀 바뀌고 있죠. 해치백 시장이 줄어들고 세단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던 원래의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쿠페 모델들, 예를 들면 푸조의 408 같이 생긴 이런 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오로라 2 역시도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모델 오로라 3. 이건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2027년 런칭 예정이니까 3년 남은 건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인데다가 대형 SUV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거 앞에 패턴을 보면 좀 은근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지리의 계열에서 전기 대형 SUV들 많이 나왔잖아요. 볼보의 EX90 같은 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터스의 엘레트라 이거는 국내에 출시해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로터스긴 한데 이게 사실 꽤 괜찮단 말이죠. 온갖 것들 다 붙여서 비싼 가격이지만 슈퍼카 같은 대형 전기 SUV를 만든 그런 건데 이 차들 보면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사실 모양이나 분위기, 느낌, 타겟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다르긴 해요.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모양들을 내놓으니까 오로라 3도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사실 기대가 되는 거긴 하죠. 전반적으로는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이거 한 1년이나 2년 정도씩만 다 당겼어도 굉장히 더 인기를 많이 끌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르노 코리아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라기보다는 르노 그룹의 뿌리를 같이 하는 글로벌 회사 중에 한 종류의 이런 지역 회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르노 그룹의 아이덴티티와 르노 그룹의 기조를 같이 그대로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누벨바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누벨바그를 왜 르노가 사용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오늘의 팩트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업계, 모빌리티 업계의 궁금한 점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궁금한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 팩트체크 시간에 계속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